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했던 세대, 그리고 지금 가장 무거운 어깨로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 한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우리 사회에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뜨거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는 서태지가 등장하며 문화 대통령으로 군림했고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자유분방함을 만끽했습니다. 압구정에는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부모님 세대의 땀방울 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과실을 맛보며 자랐습니다.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 이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교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반에 6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량아 선발대회를 열어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고 이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패기, 성취감을 동력 삼아 힘차게 달리던 이들의 삶에 예고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기업들은 무너졌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임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가 열렸고 명예퇴직이라는 낯선 단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에 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경제적 격변을 온몸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은 어느덧 현실이 되었고 은퇴를 앞둔 지금 그들 앞에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는 지난 5개월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시대에 스카우트 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과 함께 영업을 배웠으며 외국계 기업인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성실했던 삶의 증표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는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듯합니다. 수많은 채용 사이트에 40번이 넘게 지원서를 냈지만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했던 세상은 이제 없는 것일까? 자신이 평생 해왔던 사무직 일은 이제 끝난 것일까?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 오늘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멀리 내다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 없는 집 한 채는 마련했지만 소득이 끊긴 앞날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7년의 공백 기간 동안은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으니 제가 더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자신이 살아온 치열했던 과거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박정혁 씨는 여러모로 괴리감을 느낍니다. 인터뷰 도중 그는 끝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계속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박정혁 씨의 이야기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중장년층 대다수가 비슷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50대 초중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빠릅니다. 50대 이상 10명 중 7명은 70세가 넘어서도 일하기를 원하며 그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에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는 1인 사장님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냅니다. 인건비가 비싸 직원을 두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지난 10년은 류연수 씨 부부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했고 그 와중에 아내마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돈 벌 겨를이 없었고 노후 준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변변한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처럼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 부양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모 부양비와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등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50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역사상 첫 번째 세대인 것입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중장년층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 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로 가득하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거친 일에 손이 부르텄지만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납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일거리는 있다고들 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70세 형님도 여기서 배워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 저도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노후 소득의 70에서 80%를 공적연금이 책임지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노인들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요된 노동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던 세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세대. 이제 그들은 인생의 후반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작은 가게를 열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땀과 헌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위로는 부모를, 아래로는 자식을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이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했던 세대, 그리고 지금 가장 무거운 어깨로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 한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우리 사회에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뜨거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는 서태지가 등장하며 문화 대통령으로 군림했고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자유분방함을 만끽했습니다. 압구정에는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부모님 세대의 땀방울 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과실을 맛보며 자랐습니다.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 이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교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반에 6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량아 선발대회를 열어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고 이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패기, 성취감을 동력 삼아 힘차게 달리던 이들의 삶에 예고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기업들은 무너졌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임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가 열렸고 명예퇴직이라는 낯선 단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에 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경제적 격변을 온몸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은 어느덧 현실이 되었고 은퇴를 앞둔 지금 그들 앞에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는 지난 5개월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시대에 스카우트 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과 함께 영업을 배웠으며 예국계 기업인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성실했던 삶의 증표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는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듯합니다. 수많은 채용 사이트에 40번이 넘게 지원서를 냈지만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했던 세상은 이제 없는 것일까? 자신이 평생 해왔던 사무직 일은 이제 끝난 것일까?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 오늘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멀리 내다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 없는 집 한 채는 마련했지만 소득이 끊긴 앞날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7년의 공백 기간 동안은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으니 제가 더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자신이 살아온 치열했던 과거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박정혁 씨는 여러모로 괴리감을 느낍니다. 인터뷰 도중 그는 끝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계속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박정혁 씨의 이야기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중장년층 대다수가 비슷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50대 초중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빠릅니다. 50대 이상 10명 중 7명은 70세가 넘어서도 일하기를 원하며 그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에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는 1인 사장님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냅니다. 인건비가 비싸 직원을 두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지난 10년은 류연수 씨 부부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했고 그 와중에 아내마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돈 벌 겨를이 없었고 노후 준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변변한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처럼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 부양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모 부양비와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등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50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역사상 첫 번째 세대인 것입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중장년층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 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로 가득하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거친 일에 손이 부르텄지만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납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일거리는 있다고들 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70세 형님도 여기서 배워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 저도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노후 소득의 70에서 80%를 공적연금이 책임지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노인들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요된 노동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던 세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세대, 이제 그들은 인생의 후반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작은 가게를 열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땀과 헌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위로는 부모를, 아래로는 자식을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이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했던 세대, 그리고 지금 가장 무거운 어깨로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 한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우리 사회에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뜨거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는 서태지가 등장하며 문화 대통령으로 군림했고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자유분방함을 만끽했습니다. 압구정에는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부모님 세대의 땀방울 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과실을 맛보며 자랐습니다.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 이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교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반에 6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량아 선발대회를 열어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고 이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패기, 성취감을 동력 삼아 힘차게 달리던 이들의 삶에 예고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기업들은 무너졌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임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가 열렸고
명예퇴직이라는 낯선 단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에 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경제적 격변을 온몸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은 어느덧 현실이 되었고 은퇴를 앞둔 지금 그들 앞에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는 지난 5개월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시대에 스카우트 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과 함께 영업을 배웠으며 예국계 기업인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성실했던 삶의 증표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는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듯합니다. 수많은 채용 사이트에 40번이 넘게 지원서를 냈지만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했던 세상은 이제 없는 것일까? 자신이 평생 해왔던 사무직 일은 이제 끝난 것일까?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 오늘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멀리 내다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 없는 집 한 채는 마련했지만 소득이 끊긴 앞날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7년의 공백 기간 동안은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으니 제가 더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자신이 살아온 치열했던 과거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박정혁 씨는 여러모로 괴리감을 느낍니다. 인터뷰 도중 그는 끝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계속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박정혁 씨의 이야기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중장년층 대다수가 비슷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50대 초중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빠릅니다. 50대 이상 10명 중 7명은 70세가 넘어서도 일하기를 원하며 그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에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는 1인 사장님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냅니다. 인건비가 비싸 직원을 두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지난 10년은 류연수 씨 부부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했고 그 와중에 아내마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돈 벌 겨를이 없었고 노후 준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변변한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처럼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 부양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모 부양비와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등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50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역사상 첫 번째 세대인 것입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중장년층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 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로 가득하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거친 일에 손이 부르텄지만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납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일거리는 있다고들 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70세 형님도 여기서 배워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 저도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노후 소득의 70에서 80%를 공적연금이 책임지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노인들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요된 노동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던 세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세대, 이제 그들은 인생의 후반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작은 가게를 열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땀과 헌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위로는 부모를, 아래로는 자식을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이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했던 세대, 그리고 지금 가장 무거운 어깨로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 한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우리 사회에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뜨거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는 서태지가 등장하며 문화 대통령으로 군림했고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자유분방함을 만끽했습니다. 압구정에는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부모님 세대의 땀방울 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눈부신 경제 성장의 과실을 맛보며 자랐습니다.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 이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교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반에 6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량아 선발대회를 열어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고, 이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패기, 성취감을 동력 삼아 힘차게 달리던 이들의 삶에 예고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기업들은 무너졌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임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가 열렸고 명예퇴직이라는 낯선 단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에 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경제적 격변을 온몸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은 어느덧 현실이 되었고 은퇴를 앞둔 지금 그들 앞에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는 지난 5개월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시대에 스카우트 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과 함께 영업을 배웠으며 예국계 기업인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성실했던 삶의 증표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는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듯합니다. 수많은 채용 사이트에 40번이 넘게 지원서를 냈지만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했던 세상은 이제 없는 것일까? 자신이 평생 해왔던 사무직 일은 이제 끝난 것일까?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 오늘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멀리 내다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 없는 집 한 채는 마련했지만 소득이 끊긴 앞날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7년의 공백 기간 동안은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으니 제가 더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자신이 살아온 치열했던 과거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박정혁 씨는 여러모로 괴리감을 느낍니다. 인터뷰 도중 그는 끝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계속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박정혁 씨의 이야기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중장년층 대다수가 비슷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50대 초중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빠릅니다. 50대 이상 10명 중 7명은 70세가 넘어서도 일하기를 원하며 그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에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는 1인 사장님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냅니다.
인건비가 비싸 직원을 두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지난 10년은 류연수 씨 부부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했고 그 와중에 아내마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돈 벌 겨를이 없었고 노후 준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변변한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처럼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 부양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모 부양비와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등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50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역사상 첫 번째 세대인 것입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중장년층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 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로 가득하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거친 일에 손이 부르텄지만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납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일거리는 있다고들 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70세 형님도 여기서 배워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 저도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노후 소득의 70에서 80%를 공적연금이 책임지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노인들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요된 노동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던 세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세대, 이제 그들은 인생의 후반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작은 가게를 열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땀과 헌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위로는 부모를, 아래로는 자식을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이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했던 세대, 그리고 지금 가장 무거운 어깨로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 한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우리 사회에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뜨거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는 서태지가 등장하며 문화 대통령으로 군림했고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자유분방함을 만끽했습니다. 압구정에는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부모님 세대의 땀방울 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과실을 맛보며 자랐습니다.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 이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교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반에 6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량아 선발대회를 열어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고 이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패기, 성취감을 동력 삼아 힘차게 달리던 이들의 삶에 예고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기업들은 무너졌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임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가 열렸고 명예퇴직이라는 낯선 단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에 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경제적 격변을 온몸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은 어느덧 현실이 되었고 은퇴를 앞둔 지금 그들 앞에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는 지난 5개월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시대에 스카우트 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과 함께 영업을 배웠으며 외국계 기업인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성실했던 삶의 증표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는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듯합니다. 수많은 채용 사이트에 40번이 넘게 지원서를 냈지만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했던 세상은 이제 없는 것일까? 자신이 평생 해왔던 사무직 일은 이제 끝난 것일까?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 오늘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멀리 내다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아직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 없는 집 한 채는 마련했지만 소득이 끊긴 앞날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7년의 공백 기간 동안은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으니 제가 더 지원을 해줘야 하고요. 자신이 살아온 치열했던 과거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박정혁 씨는 여러모로 괴리감을 느낍니다. 인터뷰 도중 그는 끝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계속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박정혁 씨의 이야기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중장년층 대다수가 비슷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50대 초중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빠릅니다. 50대 이상 10명 중 7명은 70세가 넘어서도 일하기를 원하며 그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에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는 1인 사장님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냅니다. 인건비가 비싸 직원을 두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지난 10년은 류연수 씨 부부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했고 그 와중에 아내마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돈 벌 겨를이 없었고 노후 준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변변한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처럼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 부양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모 부양비와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등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50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역사상 첫 번째 세대인 것입니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중장년층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 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로 가득하지만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거친 일에 손이 부르텄지만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납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일거리는 있다고들 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70세 형님도 여기서 배워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 저도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노후 소득의 70에서 80%를 공적연금이 책임지지만 한국은 그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노인들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요된 노동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던 세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세대. 이제 그들은 인생의 후반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작은 가게를 열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땀과 헌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위로는 부모를, 아래로는 자식을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이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했던 세대, 그리고 지금 가장 무거운 어깨로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 한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우리 사회에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뜨거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는 서태지가 등장하며 문화 대통령으로 군림했고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자유분방함을 만끽했습니다. 압구정에는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부모님 세대의 땀방울 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과실을 맛보며 자랐습니다.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약 950만 명.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 이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교실은 언제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반에 60명은 기본,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할 만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우량아 선발대회를 열어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고 이 아이들이 자라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패기, 성취감을 동력 삼아 힘차게 달리던 이들의 삶에 예고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기업들은 무너졌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임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가 열렸고 명예퇴직이라는 낯선 단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내몰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에 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경제적 격변을 온몸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은 어느덧 현실이 되었고 은퇴를 앞둔 지금 그들 앞에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습니다.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는 지난 5개월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포스코 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의 신경영 시대에 스카우트 되었고 대우의 세계 경영과 함께 영업을 배웠으며 예국계 기업인 휴레패커드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성실했던 삶의 증표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는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듯합니다. 수많은 채용 사이트에 40번이 넘게 지원서를 냈지만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했던 세상은 이제 없는 것일까?